오늘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고 아직 공항 가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숙소에서 가까운 메콩 강가를 한번 둘러보러 나가봅니다. 이번 여행은 44일의 여행으로 비교적 짧은 여행을 하였고,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숙소의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일정 여행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 숙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소가 마음에 들고 편안해야 하루 일정을 여행을 하기도 좋고,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 계획을 세우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여행자에게 여행 경비 중 숙소에 지출되는 비용이 한 50% 이상은 차지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44일 동안 주로 라오스에 한 36일 정도 머물렀고, 태국에는 한 8일 정도 머물렀는데요. 라오스는 비엔티안, 방비엥, 루앙프라방 세 군데 주로 있었고, 그리고 태국은 치앙콩, 치앙라이, 피사눌롱, 콘켄, 우돈타니 이쪽이 한 8일 정도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44일 동안 여행 경비를 계산해 보니 킵이나 바트 뭐 이렇게 환전함 계산이 복잡해서 그냥 달러로 통일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44일 동안 630불 정도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여행에서 주로 도미토리 숙소에 묵었는데 가격대는 4불에서 7불 사이에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다 도미토리입니다. 물론 한 하루인가 이틀 정도는 그 숙박을 싱글룸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대략 4불에서 7불 사이에 그 도미토리 룸에 주로 묵으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묵었던 도미토리 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인원이 같이 잠을 자는 것이고, 그 화장실과 샤워실은 쉐어하는, 그러니까 따로 밖에 지정돼 있어서 그것을 이제 서로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도미토리는 제가 비엔티안에 묵을 때 지내던 숙소인데, 도미토리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전에 묵었던 경험이 있어 다시 이것으로 오게 되었는데, 한 달 전에는 그렇게 손님이 많지가 않아서 16인실이건 8인실이건 간에 손님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널널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디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가지고 조금 좋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도미토리도 나름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걸 잘 파악해서 그 자기한테 적합한 숙소를 찾으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비엔티아는 공항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인당 4만 깁의 정찰제로 운행이 되고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툭툭 기사분이 흥정이 들어왔는데, 우리 서양 아가씨 2명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다가 툭툭 기사님이 3명에 10만 깁에 가신다고 해서 셋이 나누면 3만 3천 깁 정도 돼서 툭툭을 타고 갑니다.
공항버스 아주 잘 돼 있고 가격도 4만 킵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툭툭기사 개인적으로 흥정하면 인당 한 번에 하여튼 10만 깁을 부릅니다. 여럿이 되면 나눠낼 수는 있지만 보통 10만 깁을 부릅니다. 공항에 도착하시면 국내선, 국제선을 구분하시고 국제선 카운터를 찾아오셔서 출국 심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보딩 패스를 받으시고 출국장은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들어가서 출국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혼자 여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출국장에 들어오면 바로 그냥 면세점하고 게이트가 바로 있습니다. 비엔티안 공항은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딜 심하게 찾아서 헤맨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그 남은 깁을 다 환전하려는 생각에 그냥 남은 깁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 출국장 안에는 환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깁을 이곳에서 모두 썼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시면 1층에서 그 환전소를 찾아서 라오스에서 쓰고 남은 현지 화폐를 필요하신 화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싼 항공권을 구입해서 오려고 검색을 하다가 중국 항공권을 보게 됐는데 이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20시간입니다. 직항은 5시간 남짓 들어가는 것을 20시간에 걸쳐서 이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항공권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중국 항공권은 그 경유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유 시간이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돼야 됩니다. 3시간도 어떻게 보면 좀 짧을 수가 있는데 한 5시간 이상의 경유 시간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그 어라이벌 비자, 도착 비자 주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터미널 간의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터미널에서 터미널 이동이 아니라 아예 그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서 갈아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푸동공항으로 간다든지 그런 뜻입니다. 또한 중국은 각 지역의 공항마다 그 수속하는 그러니까 경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트랜짓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도 좀 상이한 것 같고 또 상당히 느립니다. 그 처리 과정이. 그러기 때문에 경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상하이 홍차오 터미널 2 공항에 도착을 해서 터미널 1으로 옮기는 그 영상인데요. 저는 그냥 당연히 같은 공항 내 터미널 1, 2라 무료 셔틀 내지는 뭐 무료 전철, 뭐 수시로 이동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도착한 시간이 거의 이제 심사 마치고 나서 밤 11시경이었는데 그럼 그 터미널 간에 무료로 운행해 주는 수단이 없고
개인들이 알아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밤 11 시라 지하철과 버스는 끝난 상태고 택시만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제가 위안화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뭐 알리페이라든지 타 그 중국 결제를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마운 그 공항의 그 안내 직원이 삼유안을 주고 그 아침 새벽 5시 반에 전철이 움직이니까 딱 한 정거장이면 삼유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유안을 공항 안내해 주는 직원이 주고 그거로 표를 끊어서 정거장 하나만 움직여서 환승을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그 도움을 받아서 저는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또 좀 놀랐던 게 예전에 그 중국 여행 가면 그 불편했던 그 모든 요소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중에는 그 굉장히 친절하게 그 안내해 주고 도움을 주는 중국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상하이 푸동이 아니고 푸동공항에서 홍차오입니다. 터미널 2에서 터미널 1으로 옮기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고 어 그 전철표까지 도움을 주신 분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 3-4 분한테 많이 친절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번 여행에도 가장 이제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을 해서 움직일 것인데 그 목적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중국 경유 항공권이 대부분 네, 어떤 유럽 쪽도 그렇고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가격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아마 중국 경유하는 항공권을 이용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중국 분들이 많이 좀 개선된 분도 보이고 그래서 다음에도 좀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유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은 오히려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유 시간은 5시간 이상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